안녕하세요, 햇달마입니다. 저는 올해 1학년 초등학교에 입학한 쌍둥이고요. 제가 입학시키고 첫 3주 동안 느낀 찐 경험담을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만약 1년 뒤에 지인이 본인의 아이를 입학시킨다면 이건 미리 알아두는 게 좋아 라고 말해주고 싶은 것들을 정리해서 말해볼게요. 첫째, 시간표. 아이들 집에 빨리 오거든요. 얘기는 들었지만 실제로 시간표가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는 제가 잘 몰랐어요. 시간표는 바로 이렇습니다. 월요일, 수요일은 12시 40분에 하교하고요. 화요일, 목요일, 금요일은 1시 20분에 하교합니다. 등원시키고 9시부터 집 정리하고 내 할 일 하고 하다 보면은 정말 뒤돌아서면 금방 아이들 데리러 갈 시간이에요. 그래도 첫 1, 2주만 버티면 좀 괜찮아져요. 왜냐면 3주째부터는 맞춤형 교실 또는 방과 후 교실이 있거든요. 첫째 주, 둘째 주는 적응 기간이라서 좀 일찍 하원해요. 첫째 주는 무조건 모든 요일 다 12시 40분에 끝납니다. 둘째 주부터는 월요일, 수요일은 12시 40분이지만 화목금은 1시 20분까지 수업을 하게 돼요. 그리고 셋째 주는 방과 후 또는 맞춤형 교실 운영을 하기 때문에 2시 40분, 거의 3시에 하교합니다. 워킹맘들에게는 정말 희소식이죠. 워킹맘뿐 아니라 집에 계신 엄마들도 너무 반길 거예요. 두 번째, 그럼 맞춤형 교실, 방과 후 교실은 어떤 활동을 할까요? 저는 참 용어가 많이 헷갈렸어요. 늘봄학교, 맞춤형 교실, 돌봄교실? 명칭 정리부터 하자면 2025년 늘봄학교라는 명칭이 2026년부터는 방과 후 돌봄으로 바뀌었더라고요. 하지만 이것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맞춤형 교실은 무상교육 2시간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방과 후 교실. 이거는 유상으로 운영돼요. 그리고 세 번째는 워킹맘 맞벌이들을 위한 돌봄 교실입니다. 저희 학교 같은 경우 방과 후는 이렇게 편성이 되어 있고 맞춤형 같은 경우는 월요일 숲놀이, 화요일 책놀이, 수요일 종이공예 또는 우리말 겨루기, 목요일 수놀이, 금요일 성장체육입니다. 방과 후는 수익자 부담이에요. 올해부터 3학년은 50만원까지 지원이 된다고 합니다. 왜 1, 2학년은 방과 후가 지원이 안 되지? 생각보다 방과 후 한두 개를 하다 보면은 금액이 만만치는 않거든요. 생각해봤더니 1, 2학년은 맞춤형 교실이라는 무상 프로그램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맞춤형 교실은 비용이 전혀 발생 안 됩니다. 그래서 저도 부담 없이 신청했고 만약 중간에 아이들이 흥미가 없어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겠다고 하면 자유롭게 그만두는 것도 가능하더라고요. 일단 1학기 맞춤형 교실은 여름방학까지 수행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입학시켜보니 알아두면 좋은 꿀팁들을 말씀드려 볼게요. 첫 번째, 학원 시간 너무 타이트하게 세팅해두지 마세요. 저처럼 제2인 엄마분들은 보통 애들 하원하자마자 학원에 가도록 세팅하실 수 있는데 그럴 경우 방과 후나 맞춤형 교실을 들을 수가 없어요. 또 가끔 가다가 하교하고 친구들끼리 만나게 되면은 바로 놀이터 가서 노는 경우도 있거든요. 하지만 학원 시간이 하교 후에 바로 가야 된다고 한다면 아쉽게도 친구들과 놀 기회가 없기도 해요. 보통 학원들이 학교 개강하기 전에 미리 언제 학원으로 올지 정해달라고 하는데 방과 후나 맞춤형 교실을 신청할 수 있어서 변동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고 학원과 개강 후에도 조율하도록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니면 보통 보니까 놀이터에서 2시경이면 아이들이 싹 빠지더라고요. 아마 학교 끝나고 바로 좀 놀다가 2시나 2시 반 이때쯤에 학원을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알람 가정통신문이 처음 개강할 때는 정말 많이 와요. 그래서 이때 회신을 잘 해두셔야 합니다. 제가 이 알림이 앱에 너무 늦게 가입했더니 알람이 한꺼번에 너무 많이 와서 입학준비금 신청 개인정보 조회 동의 기간을 놓쳤더라고요. 나중에 입학준비금 신청 기간에 반려가 돼서 반려 사유를 봤더니 제가 이 정보 조회 안 했던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교육청에 전화해서 확인하고 학교에 전화해서 다시 정보조회 동의서 제출하느라 좀 번거롭고 시간도 걸렸습니다. 학기 초에 받는 것들 다 정리해 두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생각보다 읽었다고 생각을 해도 나중에 기억이 안 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읽고 버려버리면 나중에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두고두고 확인하면 좋은 내용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으니 꼭 한 곳에 모아서 편철해 두시는 걸 추천해요. 세 번째, 엄마들 정보 취사 선택입니다. 저는 원래 워킹맘이다가 현재는 아이들 1학년 동안 육아휴직
이직을 하고 있어요. 이래저래 최근에 알게 된 엄마들이 많아졌어요. 그분들에게 아이들 교육 정보, 학원 정보를 듣다 보니 보내고 싶은 학원이 정말 많더라고요. 특히 여기는 학군지다 보니까 엄마가 중심을 잡지 않으면 정말 보내고 싶은 학원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안 쓰던 가계부도 다시 써서 중심을 잡으려고 합니다. 또 학기 초에는 원래는 내 아이만 보이다가 다른 아이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보면서 자꾸 부족한 점이나 이런 것들을 비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다른 엄마들한테서 듣는 교육 정보에 귀가 얇아지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무조건 엄마표, 집 공부만 고집하진 않고요. 적기에 적절한 사교육을 잘 활용한다면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도 수학은 엄마표도 하라고 했는데 내 아이 성향상 엄마표로 해봤더니 관계가 좀 안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문과 성향이기도 해서 학원은 내 아이에 맞는 교구형 수학을 알아봐서 보내려고 합니다. 이렇게 좋은 정보는 잘 선택하면 득이 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귀만 얇아지고 해가 될 수가 있으니 잘 선택하셔야 돼요. 여기까지 첫 3주 보내고 제가 느꼈던 점들 정리해서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미리 준비했더니 이런 건 참 좋았다는 것들, 화장실 용변 처리하는 법, 그리고 우유팩 따는 법, 그리고 미리 학교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게 교과서를 사서 읽거나 학교 관련 도서를 읽은 걸 말씀드리려고 해요. 제가 읽었던 학교 준비책은 이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에게 학교라는 곳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려고 구입한 책은 이것들이에요. 이거 외에도 도서관에서 많은 책들을 제가 빌려서 읽었고요. 그리고 또 교과서도 이렇게 한번 사서 함께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이들이 생각보다 교과 내용이 너무 쉽다고 하면서 자신만만해 하더라고요. 아이들 학교생활 적응하는 데 도움되는 책들을 다음 시간에 한번 다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